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약 2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건데 고가주택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이후 국내 15개 은행에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담보로 받은 신규 대출 금액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출 건수도 8월 기준 3,4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집값이 2022년 최고점에 한 90%까지 올라왔는데 이번 기회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 못 살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급격하게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경고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간 매년 4에서 6% 정도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주담대 대출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한 가운데 연말에는 8% 선까지 도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8%를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빚을 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제 전반에도 위험 요인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금리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 원인 파악과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되 수요 측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꺾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0년 만기 주담대의 한정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정부보다 다소 강경한 인식을 드러낸 셈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악재 속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 빚더미인데요. 무려 476조 원이죠. 이 액수는 누적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새로 진 빚입니다. 우선 주식을 사들이는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불과 1년 새 약 293조 원이 빚투에 몰렸습니다. 집을 사는데도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는데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더하면 이른바 영끌에 183조 원가량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진 빚은 13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류해보면요. 내 집 마련에 75조 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으로 인한 부채도 5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신규 대출액이 늘면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은행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등을 정책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비,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